근데 화를 낸다는 건 불덩이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랑 화를 안 내는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진 거예요. 깨지고 나서 이 사람은 진짜 엄청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이렇게 화를 다 쏟아내고 나서 그 사람은 좀 어떻더냐 그랬더니 표정이 한결 좋아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래서 사람은 화를 내는 거죠. 직장 상사가 화를 내는 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화 나는 일이 있을 때 배출하지 않으면 독으로 쌓이거든요. 그게 싫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낸다는 건 내 손에 있는 불덩이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편해진 만큼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불덩이를 이렇게 옮겨받은 사람은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 또 떠넘기게 됩니다. 이 화라는 불덩이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닐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떠넘길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뭐 퇴사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떠넘긴 사람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답답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의 실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너가 해오는 일은 만족되지 않으니 내가 그냥 그 일을 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나 사업을 그냥 그만둔다. 이렇게 할 바에 안 하고 만다. 세 번째, 파트너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우리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죠. 그렇다고 상사가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단 하나의 해결책은 뭐냐?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일을 잘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본인이 교육을 잘 못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불덩이를 직원에게, 파트너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점을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파트너가 나 아닌 다른 상사와 일을 했으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나랑 일을 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해서 될 사람이 아니면 그것도 본인의 잘못인 거죠. 왜냐? 그런 사람을 채용한 것도 본인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소규모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라면은 그런 사람을 채용한 회사에 본인이 선택해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누굴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배웠죠. 힘이 없는 약자는 보호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노약자석도 있고 임산부석이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강자와 약자는 늘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약자를 좀 보호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될 약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인 중에서 남편한테 늘 구박받고 혼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 기준에는 그 남편이 너무 치졸하고 못나 보여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다 내지는 않죠. 화를 다 왜 안 내요? 화를 냈을 때 돌아오게 될 반대급부가 무서워서 화를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화를 내면 이득보다는 잃게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죠. 얻고 잃고 하는 거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뭐가 되었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도 우리는 다 뱉어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피해보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독 가족한테는 화를 잘 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요. 왜 화를 잘 낼까? 안 참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 내봤자 뭐 푸분데 다시 풀리지 않고 배겨? 이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만만한 거예요. 나를 해하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나 남편을 궁지로 몰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 또는 거래처에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진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화가 나도 속으로 삭히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족은 내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밖에서 화를 참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 안에 불덩이가 있는 걸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못난 행동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다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화는 참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화라는 건요, 90초만 우리가 심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화는 배출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말이죠. 인간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죠?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능력을 잘 활용을 하고 누군가는 주어진 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화를 쓸데없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낼 상황이 되면 잘 교육하지 못하고 잘 리딩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결론. 화를 내는 건 내가 들고 있는 불덩이를 떠넘기는 치사하고 못난 행동이다. 내 화는 내가 처리하자 였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